그런 거 하지 마. 자, 오늘 수열을 배울게요, 수열. 수열은 이제 대수의 세 번째 단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대수를 고2 때 배우잖아. 고2 1학기 때 대수를 배우고 2학기 때는 미적분 1 이렇게 두 개를 배워, 고2 때. 그리고 고1 때 배우는 거는 동수 원투잖아, 그지? 근데 그거는 수능의 간접 출제니까 수능에 나오는 형태는 요거잖아요. 이렇게 세 개. 그리고 이제 보통 학교에서는 고3 정도 되면 확률과 통계 이렇게 배워가지고 요걸로 30문제. 여기에 30문제가 수능에 나오죠. 뭐라 했지? 몇 개? 이렇게 몇 개? 8개 된다 그래서 8개. 여기 한 12개 정도 나오고 10개 정도. 그 중에 대수는 지수와 로그를 배우고 나면 당연히 지수 함수, 로그 함수를 배우고 그 다음에 삼각비, 중3 때 배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확장 도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걔를 배우고 나면 삼각함수를 배우고 그리고 수열을 배우고 그러니까 챕터가 이렇게 크게 보면 5개지만 더 크게 보면 3개. 그래서 우리가 방학 동안에 요거하고 요거를 배웁니다. 그리고 요 함수를 초월함수라고 해요. 초월함수. 초월함수와 대비가 되는 게 다항함수죠. 다항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거 다항함수. 그러면 이 다항함수를 미분하고 적분하는 것은 미적분 1. 초월함수를 미적분하고 적분하는 것은 미적분 2.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하고 상관없이 수열은 별단원이에요. 별단원. 그러니까 지수로고 몰라도 수열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이제 수능에는 여기 나오죠. 고1 때 배운 공수 원투는 간접 출제니까 배수를 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뭐가 나와? 복소수가 나오고 한글식이 나오고 한다 이거. 간접 출제. 자, 오늘은 수열. 수열은 재밌습니다. 선생님만 재밌나? 말 그대로 수열은 숫자의 배열이에요. 숫자의 배열. 숫자의 배열인데 아무 숫자랑 배열하면은 그걸 우리는 난수라고 하죠. 난수. 그래서 난수표라고 하죠. 자기 마음대로 흩어져서 쓰면 난수인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여기 수열은 규칙이 있는 수열이에요. 그 규칙이 뭐냐에 따라서 네이밍을 붙여줄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그 규칙을 배우고 한다는 얘기죠. 첫 1로 시작하는 수열이 있어요. 3이 있고 5가 있고 이렇게 7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수의 배열을 나열식이라고 하죠. 나열식. 숫자가 나열되어 있어.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요거를 1항 이렇게 얘기하죠. 2항. 얘는 몇 항? 2항. 얘는 3항. 4항. 이렇게 됐지? 그럼 규칙이 보이니? 규칙이 보여? 어떤 규칙? 그 5항에 뭐 있어? 뭐 있어 5항에? 9? 확실해? 그럴 것 같아. 왜 그러지? 얼마씩 더해가? 20 더해가는 느낌이잖아, 그지? 이런 규칙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맞지? 그럼 여기에 5항에 9가 온다는 걸 알겠지? 그럼 이제 문제. 70번째 항에는 뭐가 있지? 70번째 항에는 뭐가 있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너희들한테. 이걸 알면서.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 너희들 잘하는 거 있잖아. 풀파워, 노가다. 쓰는 거지. 근데 쓰기에는 좀 뭔가 이상하지 않냐? 또 뭘 물어볼까? 천보다 큰 수는 몇 항에서 나오니? 처음 나올까요? 천보다 큰 수는 몇 항에서 처음 나올까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이해가? 아니 5항 물어보면 좋지. 5항 얼마니? 9. 그럼 끝나는데 70항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1000보다 큰 숫자 전화 커지겠지? 그럼 1000보다 큰 숫자는 몇 항에서 나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수열의 단원이에요. 이해가? 그럼 우리는 이 수열을 어떻게 구할까? 1000보다 큰 건 언제 나올까?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 수의 규칙을 잘 보고, 잘 봐야 돼. 잘 보고 뭐를 만들어내야 되냐 그러면 n번째 항을 알아내야 돼. n번째 항. n번째 뭐가 있을지를 식으로 술수를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우리는 잘 보세요. 1항을 A1 이렇게 보통 표현해요. 2항을 A2, 3항은 A3, 4항은 A2.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n번째 항은 뭐겠니? AN이겠지. 그러면 n번째 항은 뭐가 있을까? 한번 물어보자. 이것만 알면 게임이 끝나는 거야. 근데 n항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 n번째 항에 뭐가 있을까를 알아내는 게 관건이라고. 뭘까? 한번 물어보자. 뭐 있겠어? n번째 항이 뭐 있겠어? 1항에는 1이 있어. 2항에는 3이 있고 3항에는 5가 있어. 4항에는 7이 있어. 그럼 n번째 항에는 뭐 있어? 대답해. 대답 안 하면 수업 안 할 거야. 그럼 좋죠. 이러지 말고 이러시고. n번째 항이 뭐 있을까? 잘 생각해봐. 이걸 생각해야 돼. 뭐 있을까? 와, 그렇지. n번째 항에는 2n-1이 있어요. 2n-1. 즉, n번째 항은 2n-1인 거야. 선생님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너희들도 알게 돼. 알게 되는데, 그냥 추론으로, 자기 스스로 추론했잖아, 지금. 왜요? 그러면 A1은 뭐야? 1항은. n에다 뭘 넣으면 돼? n에다 1 넣으면 되잖아. 이거 얼마니? 1이요. 2항은. n에다 1 넣으면 되니까, 이 규칙을 본 거야. 자기가 찾은 거야. 2보다 1 작아요. 4보다 1 작아요. 6보다 1 작아요. 8보다 1 작아요. 4항인데 2배인 8보다 1 작아요. 3항인데 2배인 6보다 1 작아요. 2항일 때는 2배인 4보다 1 작아요. 그럼 n항이면 2배인 2n보다 1 작아요 라고 너희들이 추론한 거잖아. 퀴즈 풀듯이 잡은 거잖아. 때려 잡았잖아 지금. 근데 이것만 알면 70번째 항은 여기다 뭐 넣으면 돼? 내가 70 넣으면 되지. 두 번째 항은 여기다 2 넣으니까 3이잖아. 3항은 얼마니? 3 넣으면 되니까 5잖아. 그러면 누가 물어봤겠지 아까 70번째 항은 뭐니? 그럼 난 이걸 아니까 여기다 70 넣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얘가 1000보다 큰 것은 언제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지. 그러면 이 값이 뭐보다 큰 걸 찾으면 돼? 얼마보다 커? 1000보다 큰 n을 찾으면 될 거 아니야. n은 자연수니까. 맞아? 그럼 몇 번째 항이겠어? 501번째 항이겠지. 500번째 항은 999가 나오니까 501번째 항에 1001이라고 하는 1000보다 큰 수가 처음으로 나온단 말이야. 됐어?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겠어? 수열에서 뭐만 하면 돼? 그 수열의 규칙을 일반화해 놓은 식 n번째 항, 요거를 일반항이라고 해요. 요 일반항만 알면 모든 수열을 다 나열할 수 있다고. 그리고 물어보는 문제도 다 해결할 수가 있어. 이해가니? 수열 끝? 수열 끝났어.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 말은 일반항이 AN이에요 라고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요렇게 된 수열이 있어. 그 말은 n번째 항이 요렇게 생겼다는 뜻이야. 자, 이 수열의 1항을 한번 써볼까요? 1항이 뭘까요? 3이라는 소리. 2항은 뭘까요? 6이야. 3항은 뭘까요? 9가 될 것이고 n번째 항은 얼마일까요? 3n이겠지. 우리는 이 n번째 항을 이렇게 쓰기로 한다고요. 1항을 이렇게 쓰기로 하고 2항은 이렇게 쓰기로 하고 3항은 이렇게 쓰기로 하고 됐니?
그러면 2n번째 항은 뭐냐? 2n번째 항. n에다가 2n 넣으면 되잖아. n 플러스 1하는 뭐니? 요거 바로 다음에 있는 거. 3, n 플러스 1 하면 되잖아. 이렇게. 왜? a의 n이 얼마야? 3n이잖아. 그러면 a의 8은 뭐니? 3 곱하기 8이잖아. 그러면 a의 n 플러스 1하는 뭐니? 3 곱하기 n 플러스 1이잖아. a의 2n번째 항은 뭐니? 3 곱하기 2n이잖아. 그래서 2n번째 항에는 6n이 되지. 이렇게. 맞지? 그러니까 일반항만 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 이것만 주면? 어떤 수열이 있는데요. 그 수열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자, 1항이 얼마니? 1항이 얼마야? 1항은 1의 제곱 빼기 4가 1항이야. 2항은 2의 제곱 빼기 4가 2항이야. 3항은 3의 제곱 빼기 4가 3항이고 이렇게 나간다고 수열이. 이해갔어? 이렇게 막 수열이 나간다고. 자, 그럼 물어볼게요. 어떤 수열이 이렇게 일반항이 있었는데 하나 물어보자. 첫 항이 1이 나오고 둘째 항이 2가 나오고 셋째 항이 3이 나오고 넷째 항이 4가 나오고 다섯 번째 5가 나왔어. 여기 물어보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뭐가 와? 뭐가 올까? 이렇게 물어보면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이걸 모르는 선택해줘. 6이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응? 알았어? 6이라고 하면 안 돼. 큰일 나. 알았니? 왜 6이 아니에요? 6 같은데. 일반항이 어떻게 생기냐면, 예? 일반항이 이렇게 생겼다니까? 이야. 이렇게 생겼어. n-1을 n부터 쭉 n-4까지 곱하고 플러스 n 이렇게 생겼다고. 그럼 1항은 뭐야? 여기다 1 넣으면 되지. 여기다 1 넣으면 1이야. 2항은 뭐냐? 여기다 2 넣으면 되지. 그럼 2야. 5항은 여기다 5 넣으면 되지. 그럼 5야. 그럼 6항은 뭐겠어? 6 넣으면 돼. 6 빼기 1. 6 빼기 1, 5, 4, 3, 2, 1 플러스 6. 우와, 씨, 126이네. 갑자기. 6이 아니야. 일반항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지 않겠어? 왜 6이라고 단정하냐, 이 말이야. 이 규칙을 모르는 거야. 이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게 생긴 거였어. 그러니까 1항은 여기다 1 넣으면 돼. 얘네다가. 그러니까 2야. 2항은 2 넣으면 되니까. 5항도 5 넣으니까 5더라 이 말이야. 근데 6항은 6 넣으니까 에이, 지랄이네. 126 나오네. 알았어? 그러니까 수열이라는 것은 어떤 규칙으로 가느냐를 확보를 해놔야 돼, 내가. 그 규칙에 따라서 수열에다가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그럼 너희들은 두 개를 기억해야 돼. 첫 번째, 등차 수열. 수열의 약자는 P라고 이렇게 씁니다. P. 조금만 더 설명해줄게. 뭐 뒤에 뭐 크게 중요한 설명은 아니지만, 자 P라고 하는데 수열은 아까 말했던 것은 무슨 식이 있어서 나열식이 있었지. 나열식. 숫자를 쭉 써줄 거야. 자,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어요. 이 수열은 어떤 규칙이 있니? 어떤 규칙이 있어? 어떤 규칙이 있어? 30 고백하고 있지? 곱하기 3을 하고 있지 않아? 아니? 곱하기 3을 하네. 얘가 이렇게 나가네. 이런 형태로 써주는 거를 나열식이라고 해. 근데 두 번째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이 점화식이라는 게 있어. 점화식. 이건 뭐냐면 이렇게 쓰는 거야. 봐봐. 첫 항은 2예요. 그리고요 n 플러스 1번째 항은요 n번째 항에다가 3을 곱한 거예요. 이렇게 써놓은 거야. 식으로. 나열이 아니라.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n 플러스 1번째 항. n번째 항 다음에 있는 게 n 플러스 1번째 항이잖아. 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3을 곱했다니까. 자, 첫 항이 얼마야? 2라고 그랬지? 그럼 두 번째 항은 얼마일까? 여기 n 대신에 1을 넣어봐.
n에다가 1을 넣으면 뭐가 돼요? 2항은 3 곱하기 a1 2항에다 3 곱해서 여겼으니까 6이 되겠지. 그러면 3항은 어떻게 구할까? n에다가 뭘 넣으면 되겠어? 이번에는 2를 넣어. 여기다 2를 넣으면 3항은 2항에다가 3을 곱한 거니까 18이 되겠지. 그러면 이 루틴에 의해서 쭉 나가면 똑같은 거야. 근데 이건 숫자를 써놨잖아. 그러면 나열식이고, 식으로 써놨잖아. 그러면 점화식인 거야. 어찌됐든 수열은 나열식이든 점화식이든 간에 그 수열의 규칙을 찾는 게 중요하다. 알았어? 그럼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수열이 있어요. 2, 5, 8, 11. 자,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어. 이 수열은 얼마씩 더해가고 있니? 30 더해지고 있지? 맞지? 이런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요. 네이밍을 그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등차 수열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등차 수열은 일정한 수를 더해가는 수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똑같은 수, 일정한 수를 더해가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해요. 공차. 기호로는 D라고 씁니다. distance 또는 difference라고 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건 difference. 차. 등차. 뭔 말이겠어? 네이밍의 등차. 차가 똑같다고. 이 두 개의 차이가 얼마야? 5. 차이가 얼마야? 5. 차이가 얼마야? 5. 이렇게 나가고 있다. 이거에서 등차 수열이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일정한 수를 더해가는 수열을 등차라고 하고, 등차는 여기서 얼마냐? 3이 되겠지. 끝. 응?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어요. 자, 이 수열은 어떤 규칙으로 나가고 있어? 뭘 더하고 있어? 뭘 더해? 마이너스 4를 더하고 있는 거야. 4를 뺀다가 아니야. 일정한 수를 더해가는 거야. 알았니? 마이너스 4를 더한 거야. 여기다 얼마를 더했어? 얼마를 더했어? 마4를 더한 거야. 아니? 마4를 더해간다고. 마4를 더해가고 있다고. 그러면 공차는 얼마야? 마4. 마4를 일정한 수인 마4를 더해가고 있는 수열을 말한다. 됐어? 그러면 이게 등차 수열. 이것도 등차 수열이에요. 우리 뭘 구할 줄 알아야 돼? 뭘 구할 줄 알아야 돼? n번째 항을 구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이 수열의 1항은 A1이야. 2항은 A2, 3항은 A3. 이렇게 갈 때, 자, 중요한 건 이거야. n번째 항이 뭐냐고. n번째 항이 어떻게 생겼냐. 이것이 중요하지. 아까 여기만 하면 다 끝났잖아. 모든 문제가. 나는 아는데 너희도 아니? 얼마일까? 아까 잘 찍었잖아. 맞췄잖아. 이거랑 맞춰볼래? 얼마일 것 같아? 여기 n번째는 뭐가 있을 것 같아? 1항이 2 이렇게 돼 있어. 뭐일 것 같아? 틀리도 괜찮아. 생각을 해봐야 돼. 얼마야? 그냥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얼마일 것 같아? 어? 얼마일 것 같아? 한번 생각해봐. 이 n에다가 1 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여기 n에다가 어떤 식이 오겠지. 2를 넣었을 때 5가 나오게 만들고. 그렇게 지금 만들고 싶잖아. 아주 간단해. 잘 봐. 공차가 얼마니? 3이잖아. 그러면 3n 이렇게 써. 오케이? 3n. 공차 3이니까 3n 쓸 거야. 그러면 an이 3n인가요? 아니, an은 일단 3n 썼지.
그리고 첫 항이 뭐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1 넣었을 때 뭐 나와야 돼? 2 나와야 되잖아. 1 넣었을 때 2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1 넣었을 때 2 나오려면 빼기 1. 이게 일반항이야. 1 넣어봐. 1 넣어봐. 2. 2 넣어봐. 5. 3 넣어봐. 8 됐잖아. 뭘 이용해서? 공차를 이용한 거야. 맞아? 이게 뭐라고요? 공차를 이용했다고. 그러면 이 수열의 일반항은 뭘까? 이 수열의 n번째 항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 이 수열의 n번째 항. 1 넣었을 때 이게 나오고 2 넣었을 때 이게 나오고 만들어야 되잖아. 공차가 얼마니까? 마사지. 그럼 이 수열의 일반항은 뭐겠어? 마이너스 몇에 4에 이렇게 써 일단. 그리고 첫 항이 24가 나와야 돼. 내가 n에다가 1 넣었을 때 24가 나와야 된다고. 플러스 얼마? 28. 끝. 이해가? 이해가? 이해갔어? 이게 일반항이야. 1 넣어봐. 24. 2 넣어봐. 20. 3 넣어봐. 16. 됐지? 이렇게 없어. 정차술의 일반항을 잡는 걸 알려준 거야. 뭘 이용한다고요? 공차 n. 공차 n 쓰시라고. 공차 n 쓰고 뒤에 숫자가 붙을 텐데 그 숫자는 1항을 만들어주는 숫자만 써주면 되는 거야. 이해가니? 요것만 하면 모든 문제 끝나는 거야. 끝.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어요. 이 수열은 책에서 알려줬어요. 정차 수열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알려줬어. 문제에서. 그럼 이 수열은 어떻게 가고 있어? 얼마씩 더해가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8씩 더해가고 있잖아. 그럼 공차가 얼마나 되겠지? 마8이라는 소리지. 그러면 자, 이 i는 쭉쭉쭉쭉 숫자가 작아지겠지. 그러다가 뭐가 나오겠어? 음수가 나오겠지 언젠가는. 그러면 몇 항에 처음으로 음수가 나올까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뭘 알아야 되냐고. 무조건 일반항을 알아야 된다니까. n번째야. n번째 안이 어떻게 생겼겠냐. n번째 안이 n번째 안이 어떻게 생겼겠어? 마이너스 몇에? 8에 공차가 마8이니까 일단 써. 되니? 플러스 1 넣었을 때 100 나오게 만들어야 돼. 얼마? 이게 일반항이야. 이 수열의 규칙을 대변하는 일반항이라고. 1 넣어봐. 100. 2 넣어봐. 92. 3 넣으면 84. 이해가? 그러면 이 수열은 언제 음수가 나오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러면 이 값이 0보다 작게 되는 n을 찾으면 될 거 아니야. 이해가? 0보다 작게 되는 n을 찾으면 될 거 아니야. 즉 8n이 뭐보다 크다? 108보다 크다. 4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n이 뭐보다 커야 돼? 13.5보다 커야 돼. 근데 n이라고 하는 거는 항의 개수를 말하잖아. 자연수겠지. 그러니까 몇 항부터? 14항의 음수가 나와. 14항. 13.5보다 커야 되니까. 그럼 불안함을 확인해봐. 13항은 얼마인지 14항은 얼마인지 확인하면 될 거 아니야. 알겠어? 13, 14에 있을 거 아니야. 불안함을 확인해봐. 근데 이거만 봐도 14번째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나와. 여기다가 14를 넣으면 음수가 나온다. 13을 넣으면 마이너스 104 더하기 요거라서 양수 나오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면 14번째 항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니? 끝. 그런데 선생님 이렇게 알려준 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첫 항이 있고 둘째 항이 있고 셋째 항이 있고 넷째 항이 있고 이렇게 나갈 건데 그럼 n번째 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여기다가 얼마를 더합니까? 공차를 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공차를 더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 항은
1항에다가 D를 더한 겁니다. 라고 쓸 수 있지. 오케이. 맞지? 그러면 셋째 항은 뭐죠? 셋째 항은 둘째 항에다가 D를 더한 겁니다. 둘째 항에다가 D를 더해서 셋째 항이 나오잖아. 라고 쓸 수 있지. 이해돼? 근데 둘째 항이 첫 항에다 D를 더한 거니까 이놈을 여기다 넣어주면 어떻게 돼? 둘째 항이 첫 항에다 D를 더한 거 여기다 넣어주면 첫 항에다 D를 더한 거 플러스 D가 되겠지. 여기 오니까 맞니? 그러면 셋째 항은 첫 항에다가 공차를 몇 개 더해? 2개를 더한 거야. 이해가? 둘째 항은 1항에다가 공차를 1개 더했고 셋째 항은 1항에다가 공차를 몇 개 더해서 2개 더한 거야. 이해가니? 이해가? 이해가? 그러면 8항은 어떻게 구해? 1항에다가 몇 개의 D를 더했겠냐? 7개의 D를 더했다고. 이해가? 이해가? 3항은 첫 항에다가 공차를 몇 개 더했냐고. 2개 더했다고. 그래서 3항이 나왔어. 그럼 8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개 더했겠어? 7개를 더했을 거라고. 첫 항에다가 7개의 D를 더해서 8번째 항이 나온 거야. 이해갔어? 그러면 50번째 항은 첫 항에다가 몇 개의 D를 더했겠냐? 49개의 D를 더했을 거라고. 이해갔어? 이해가? 그러면 20번째 항은 첫 항에다 몇 개의 D를 더했어? 19개의 D를 더했을 거란 말이지. 이해가냐? 그럼 물어보자. 20번째 항은 8항에다는 몇 개의 D를 더했겠냐? 8항에다는. 그래서 최 8항에다 몇 개의 D? 몇 개? 12개의 D를 더했겠지. 8항에다가. 1항에다가 19개, 합이 20. 50번째 항은요, 1항에다가 49개, 합이 50. 20항은요, 1항에다가 19개, 합이 20. 8항에다가는 12개, 합이 20. 얘가 15항에다가는 몇 개의 D를 더했겠냐? 5개의 D를 더하면 돼. 이해갔어? 20번째 항은 30번째 항에서 몇 개의 D를 빼줘야 될까? 10개의 D를 빼줘야 돼. 20. 이걸 이해하셔야 돼. 이해갔니? 이해갔어? 그러면 일반항 한번 구해봅시다. 선생님 그러면 n번째 항은 어떻게 구해요? n번째 항은 첫 항에다가 몇 개의 D를 더하겠냐? n번째 항은 첫 항에다가 몇 개의 D를 더해야 돼? n-1개의 D를 더해야지. n이 됩니다. 이게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선생님, 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주세요. 일반항은 n번째 항은 첫 항에다가 n-1개의 D를 더한단 말이에요. 첫 항 얼마니? 2요. 플러스 n-1개의 뭘 더해? D를 더하는데 D가 얼마니? 3이야. 이렇게. 그러면 정리하면 몇n? 3n 마 3과 2가 있으니까 마 1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빨리 잡아냈지만 선생님 이 수열의 n번째 항을 구해주세요. n번째 항은 1항에다가 n-1개의 D를 더해주면 1항이 얼마니? 24예요.
플러스 n-1 하고 공차는요 마사군요. 마사를 분배하면 마이너스 4n 마사 마일 플러스 4 24가 있으니까 플러스 28 이지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등차는 이렇게 n 앞에다가 공차고 해서 3n 쓰라겠지. 그리고 1항 만들게 1 넣었을 때 2 나오게만 만들어주면 되니까. 왜요? 등차 수열을 구해보면 일반항이 항상 n에 관한 1차식이 나와요. n에 관한 1차식. 이해가니? n에 관한 1차식이 나오는데 n하고 곱해지는 것은 유일하게 뭐야? n하고 곱해지는 것은 공차야. 공차하고 n이 곱해져.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차 n은 무조건 나와. 3n은 무조건 나와. 마사 n도 무조건 나와. 그리고 뒤에만 유추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파란색으로 푼 거야. 이렇게 안 하고. 됐습니까? 이해돼서 벼져봅시다. 벼져봅시다. 연필 드시고 졸지 말고. 3페이지 3페이지 등차 수열 정의 일정한수를 더해가는 수열. 그 일정한수를 우리 공차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135 공차가 2겠네요. 10, 6, 2, 마이너스 이렇게 나간다. 공차가 마사겠네요. 이해갑니까? 됐죠? 일반항 보겠습니다. 등차수의 일반항 어떻게 구합니까? 첫 항에다가 n-1개의 d를 더합니다. 파랑은요, 박스 볼게요. 파랑은요, 첫 항에다 7b. 그러면 3항에다는요, 4b를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10항에다는요, 2b를 빼주시면 돼요. 루틴을 찾아. 1, 7 더해서 8, 3, 4 더해서 7. 선생님 잘못 썼다. 그지? 3항에다 몇 d? 5d. 3항에다 5d죠? 3항에다 5d. 오타 났네요. 3항에 5d. 10항에서는 빼기 2d. 10 빼기 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 나오기 위해서. 자, 9항을 넣으면 9항. 9번째 항은 첫 항에 8d 또는 3항에 6d. 13항에 4d를 빼주시면 돼요. 느낌 맞지? 이해가서? 자, 2n번째 항은, 자, 중요해요. 2n번째 항은 뭐예요? 어떻게 구해요? 2n번째 항은 1항에다가 몇 개의 d를 더해요? 2n-1개의 d를 더해요. 1하고 2n-랑 합해서 2n 나와야 돼. 이해가? 또 n번째 항에다 몇 개의 d를 넣을 것 같아? n항에다가 n개의 d를 더해줘야 돼. n 더하기 n 해서 2n 나와야 되니까. 맨 마지막 n 플러스 n번째 항. 이거 이제 우리는 이 고등학교 이 정도 해야 돼요. 고2 되면 n 플러스 n번째 항은 첫 항에다 몇 개의 d를 더할까? 이러면 애들이 이제 다 버벅된다고. 그 루틴 아까 합해서 n 플러스 n이 만들어져야 되잖아. 이해돼? 그래서 n 플러스 n 마이너스 1개의 d를 더해줘야 돼. 알겠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n번째 항에다는 몇 개의 d를 더해줘야 되겠어? n개의 d를 더해줘야 돼. 됐어? 자, 2, 5, 8, 11 요거 일반항 구해보자. 2, 5, 8, 11 선생님이 아까 어떻게 알겠어? 공차가 얼마? 3이잖아. 공차가 3이야. 그럼 일단 몇 n 쓰라고? 3n 쓰라고. 그리고 1 넣었을 때 뭐 나와야 돼? 2 나와야 되지? 그래서 일반항은 3n 빼기 1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됐어요? 자, 문제 풀어봅시다. 우리 다 배웠어. 등차수열 다 배웠어. 졸라 쉽네. 연필 들고 조금 풀고 쉬었다 할 테니까 봅시다. 자, 4번. 다음 등차수에서 첫 항과 공차의 곱을 구하시오. 첫 항 얼마? 7. 공차는요? 4. 정답은 28. 끝.
5번 볼게요. 아, 수리하고 있어. 샤프 수리하고 있어. 샤프 수리. 시간 끄는데 우주 시간 끄는 우주 최강이네. 시간 끄는 우주 최강이야. 이제 샤프를 고치고 있어. 어? 와. 이제 샤프를 고치고 있어. 좀 있으면 샤프 빼가지고 막 축축축축 누르면서 막 앞에 대가리 끌려가지고 막 거기다 샤프씩 넣고 막 그럴 거지. 어? 우주 최강이야. 시간 끄는 거 진짜. 올리브영에서 샀습니다. 왜 웃어 이 자식아. 5번 볼게요. 2항이 5고 7항이 15인 등차 수열에서 40번째 항을 구하래. 쉣. 아이 2항이 5래. 7항은 40이야. 15야? 언제 바뀌었어? 아, 뒤에가 40. 40번째 항은 뭐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아, 진짜 까다로워졌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사실로 풀 수 있으니까 봐봐. 첫 항이 뭔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5항, 둘째 항이 5야. 그리고 7번째 항이 15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숫자가 공차가 안 보일 것 같지? 근데 보여야 돼, 여기서. 우리 배웠잖아. 7항을 어떻게 쓸 수 있다고 했어? 첫 항에 몇 D? 6D. 쓸 수 있지. 첫 항에 6D잖아. 첫 항에다가 6개의 D를 더하면 되잖아. 그런데 첫 항을 모르니까 주어진 재료가 둘째 항이니까 이거 쓰지 말고 7항은 2항에 몇 D? 5D를 쓰면 되지 않겠니? 이해가? 2항에 5개의 D를 넣으면 되잖아. 7항이니까. 그럼 7항이 얼마야? 15야. 2항은 5라고 그랬어. 그러면 D가 구해지네. D는 얼마니? 2예요 라고 구해지네. 그러면 선생님 40번째 항 구할 수 있나요? 40번째 항. 네, 40번째 항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40번째 항은 어떻게 구할 거야? 40번째 항은 2항과 7항을 알고 있으니까 2항에 몇 D? 38D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맞지? 이렇게 하면 돼. 등차수열이니까 2항에 38D 첫 항에다 굳이 더할 필요 없는 거야. 2항이 얼마야? 5 38 곱하기 됐어? 81. 자, 처음에 선생님 풀어주니까 쉬워 보이는데 막상 하려면 내가 뭘 이용해야 되지? 헷갈린단 말이야.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던 일반항을 쓰는 그 규칙만 잘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지. 첫 항이 뭔지도 몰라. 둘째만 알아. 그리고 7번째 알아. 그럼 요 차를 생각하면 돼. 2항하고 7항하고의 이 차가 일정하게 있거든. 일정하게. 지금 7항은 2항에다가 5D를 더한 거야. 5개 D를 더한 거야. 이게 합해서 7이 되겠고. 거기서 D가 나오는 거야. 아니? 공차가 2야. 그러면 40번째 항은 2항에다가 38D를 더합니다. 또는 7항에다가 33개의 D를 더합니다. 이래도 상관없는 거야. 이해갔어? 이렇게 봐. 선생님 저 일반항 구하고 싶은데요? 그래? 해봐. 일반항 구하고 싶은데요? 일반항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공차가 뭐였으니까? 2였으니까요. 선생님 공차가 2였잖아요. 그래. 그러면 이 자식은 일단 2n으로 출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네? 맞지? 2n 출발하겠지? 공차가 2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2항이 얼마 나왔니? 5 나왔지? 2항이 5 나왔잖아. 그럼 n에다가 내가 뭘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5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얘가? 그러면 플러스 얼마겠어? 2 넣었을 때 5가 되게 만들려면
1이겠지. 공차가 2예요. 선생님 공차가 2예요. 이렇게 이게 2예요. 그러면 첫항 3인데요. 첫항 3이야. 그러면 첫항이 3이고 공차가 2니까 일반항 한번 써볼까요? 공차가 2니까 일단 2n이라고 써요. 그리고 1 넣었을 때 3 나오게 하려면 플러스 1이면 되겠네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40번째 항은 n에다가 뭘 넣으면 됩니까? 40을 넣으면 되겠네요? 그럼 81이야. 이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방법은 다양해. 자기가 정확한 기준만 잡으면 돼. 이게 처음에 좀 헷갈린다. 처음에 조금 헷갈려.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습하는 거야. 무슨 말인가? 6번 볼까요? 이항이 뭐니? 4. 2항은 뭔데? x1. 3항은 x2. 이해가니? 이해가? 자, 1항이 뭐라고? 4. 2항은 x1. 3항은 x2. 맞니? 그럼 물어보자. x에는 몇 번째 항이야? x에는 몇 항이지? n 플러스 1항이야. n 플러스 1번째 항이야. 이해가? 이해가 안 가요? x1이 몇 항이야? 2항. x2는 3항. x10은 11항. xn은 n 플러스 1항. 그럼 44는 몇 항이야? n 플러스 2항이야. 이해가 안 돼요, 선생님. 보세요. 4, x1, x2, xn, 44. 이 수열이 있다고 이렇게. 이 수열에 공차가 2야. 알았어? 공차가 2라고. 그리고 n은 얼마예요? 물어봤잖아. 문제가. 맞지? 그럼 물어보자고. 이게 뭐냐고. 몇 번째 항이냐고. 얘가 1항이라니까? A1? 1항이야. 얘는 뭐야? 2항이라니까? 얘가 2항이야. 얘는 뭐야? 3항이야. 맞지? 그럼 얘는 뭐야? 얘는 몇 번째 항이냐? 봐봐. 1일 때 2항이잖아. 2일 때 3항이잖아. n일 때는 몇 항이겠어? n 플러스 1항이겠지. 그럼 얘는 몇 번째 항이야? n 플러스 2번째 항이야. 그 다음이니까. 맞아? 그러면 n 플러스 2번째 항은 n 플러스 2번째 항은 1항에다가 몇 개의 d를 더하냐? n 플러스 2번째 항이잖아. 1항에다 몇 개의 d를 더하겠어? n 플러스 1개의 d를 더하겠지. 맞지? 그럼 합해서 n 플러스 2가 되겠고. 이해가? 써볼까요? n 플러스 2번째 항이라니 44는 1항이 4야. 거기다가 n 플러스 1개의 d를 더할 건데 d가 2라고. 그럼 이게 얼마가 돼야 되니? 2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얘는 얼마야? 19가 되겠네. 은근히 헷갈린다고. 맞지? 은근히 헷갈리게 돼 있어 이게.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제 한 문제만 풀고 너희 쉬었다 할 거야. 선생님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4가 있고요.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우리가 은근히 지금 이거는 그나마 얘가 몇 항? 2항. 얘는 3항. 첫 항, 둘째 항, 셋째 항이잖아. 셋째 항이야. 이 2자 써진 애가 셋째 항이야. 1자 써진 애가 둘째 항이고 2자 써진 애가 셋째 항이라고. 그럼 n자 써진 애는 여기 지금 n개니까 앞에 하나 더 있었잖아. n자 써졌으니까 n 플러스 1번째 항이야. 그럼 얘는 n 플러스 2번째 항이라고. 그럼 n 플러스 2번째 항은 1항에다가 몇 개의 d를 더하니? 1항에다가
n 플러스 1개의 d를 더해야지. 그걸 쓴 거야 지금. 그런데 선생님 저 이렇게 안 풀래요. 그러면 어떻게 풀래?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어요. 그래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다. 그러면 선생님 이게 1항이잖아요. 2항이고 이렇게 나간다면 그래 이렇게 나가는데 선생님 이 수열의 공차를 알려줬잖아요. 예, 2라고. 그러면 이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생겼겠어? 일반항은 네대로 출발해. 2n으로 출발하겠지. 공차가 2니까. 그리고 1항이 뭐가 나와야 돼? 4가 나와야지. 그럼 플러스 얼마겠어? 2 하면 될 거 아니야. 맞니? 맞지? 그러면 선생님 여기가 44잖아요. 그러면 44는 몇 번째 항이냐? 얘는 몇 번째 항이야? 44가 되려면 얘네가 뭘 넣어야 돼? 21을 넣어야 되지. 21을 넣어야 되지. 얘네가 21을 넣어야 44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몇 번째 항이겠어? 21번째 항이잖아. 맞지? 그럼 얘가 몇 번째 항이겠어? 20번째 항이잖아. 그럼 요게 몇 개가 된다는 얘기, 요게 몇 개야? 20개잖아. 근데 1 빼면 요건 몇 개야, 그러면? 요거는 19개겠지. 그래서 n이 19예요. 라고 들려올 수도 있겠지. 야, 선생님이 지금 해주니까, 그런 거 같다 하고 좀 이해가 되고 막 그러거든? 풀어봐. 그럼 또 이제 도파를 건다고. 막 이런다고. 해볼까? 7번 풀고 쉬었다 하자. 7번 풀어봅시다. 럭키 세븐. 속으로 그러지. 처음에 선생님이 수요 식당에 이 새끼 수요 졸라 하거든. 그렇지 않아요. 지만 안 알려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연필이 움직이지 않는 매직. 연필이 움직이지 않아. 아까 분명히 알아보는데.
연필이 안 움직여. 어? 등차 수열이 있네요. 등차 수열이 있는데 첫 항과 둘째 항과 셋째 항을 더했더니 이게 아니네. 셋째 항과 다섯째 항을 더했더니 138이 나왔고 2항과 4항과 6항을 더했더니 117이 나왔어요. 요 두 개를 준 거야. 그러면 이 수열은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언제 마이너스 100보다 작아지나요? 이 지랄을 해놨네. 여기서 뭘 할 수 있지? 처음에 잘 안 보여. 그래서 뭘 할 수 있을까? 3D를 알 수 있어. 3D. 네? 3D를 알 수 있다. (3D는) 마이너스 21이야. 이해될까? 이해되면 좋겠다. 왜 갑자기 3D가 나옵니까? 3D. 얘는 이거가 주어지고 이거가 주어질 이유를 생각해야 돼. 2항은 1항에다가 D를 더한 거야. 4항은 3항에다가 D를 더한 거야. 6항은 5항에다가 D를 더한 거야. 맞지? 1항에다 하나 더 더해서 2항 나왔잖아. 3항에다 하나 더 더해서 나왔고 이렇게. 그러면 이걸 지금 더한 거잖아. 이렇게 더해서 117이 나오는데 이렇게 더한 게 138이야. 그러면 3개의 D를 더한 것은 마이너스 21이 돼야지. 그래야 더해서 117이 나오겠지. 그래서 공차가 마칠이야. 마칠. 공차가 마칠. 미쳐버리겠네. 이런 생각은 못 했는데요? 괜찮아. 다르게 저는 다르게 푸는 거 괜찮아. 그 다음 요거 볼까요? 요거는 또 어떻게 구할까요? 일반항을 알려면 어떤 항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공차만 가지고는 볼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1항은 그대로 쓰고요. 3항은 1항에다가 2개의 D를 더한 거고 5항은 1항에다가 4개의 D를 더한 겁니다.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면 결국 첫 항이 3개 나오고 6개의 D가 나오겠지. 이게 138이래. 이해가니? 3으로 나눠주면 1항에 2개의 D를 더한 게 3으로 나눠주니까 46이래. 근데 공차가 마7이니까 마이너스 14 해서 46이라서 첫 항은 60이 나와. 60. 그러면 이걸 보고 일반항을 구할 수 있지. 일반항은 일단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7n 이렇게 써야 돼. 마이너스 7n. 그리고 첫 항이 60이 나오게 해줘야 돼. 일렀을 때 60이 나오게 해주려면 67이야. 이렇게. 됐어? 이게 일반항이에요.
이제 일반항 구했으면 게임이 끝난 거예요. 자, 물어본 거 뭐지? 몇 번째 항이 마이너스 100보다 작나요? 그랬잖아. 그러면 이 n번째 항이 마이너스 100보다 작아져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7n을 오른쪽으로 넘기고 7n을 오른쪽으로 넘기고 마이너스 100을 왼쪽으로 넘기면 167 이렇게 돼. 맞지? 그러면 n이 뭐보다 커야 되겠어? n에다 얼마 더 되겠어? 이거는 추론하는 거니까 20 넣으면 140밖에 안 되잖아. 20. 맞지? (23을) 넣으면 23을 넣으면 어떻게 돼? 161밖에 안 되냐? 그러면 24를 넣으면 5가 되냐 이게? 24를 넣으면 168이지. 오케이. 그래서 n이 뭐보다 커야 돼? 언제부터 시작하냐? 24항부터 여기에 24를 넣어야 마이너스 100보다 작게 나와. 선생님 생각하기 힘들었는데요? 그렇지? 자, 이렇게 봅시다. 답은 풀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안 풀고요. 다르게 풀었는데요. 어떻게 풀었니? 이렇게 푼 사람도 있어요. 보세요. 첫 항은요, 3항에서 2개의 d를 뺀 거예요. 이렇게. 3항은 첫 항에서 2개의 d를 뺀 거고, 5항은요, 3항에서 2개의 d를 더한 거예요. 맞지? 그러면 첫 항, 3항, 5항 이렇게 3개를 더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결국 3항의 3배가 나오는 거죠. 130. 얘는 3항에서 2개를 d를 뺀 거고 얘는 3항에서 2개를 더한 거야. 그리고 3항 이렇게 3개를 더할 거예요. 그러면 3항이 3개 2b-1은 사라지니까 이렇게 된다니. 그러면 3항은 얼마야? 3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46. 그럼 이거는 얘는 4항에서 2개의 d를 뺀 거예요. 얘는 4항에서 2개의 d를 더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3개를 더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3개를 더하면 A4가 3개 나와. D는 사라지니까.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117이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4항은 39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셋째 항이 40이었는데 넷째 항이 39로 줄었네. 공차가 얼마만큼 줄었어? 7이란 얘기지. 세 번째 항이 46이었는데 네 번째 항이 39야. 근데 이거 등차니까 얼마를 더해가고 있어? 7을 더해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7이라는 소리지. 그러면 일반항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7n으로 출발을 해야 되고 첫 항 모르잖아요. 첫 항 몰라도 돼. 3항이 46이야. 알았어? 여기다가 3을 넣었을 때 이 값이 46이 나오게 해줘야 돼. 3을 넣으면 마이너스 21이거든. 46이 나오게 하려면 67을 더해줘야 돼. 이렇게. 그러면 3항 구해봐. 여기다 3 넣어봐. 46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일반항 이렇게 구해주는 거야. 여러 가지 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손에 잘 안 잡혀 이게 수의 규칙을 잘 생각해. 더하고 빼고 이렇게 차이가 일정하니까 이런 거를 좀 해야 돼. 그래서 이거 거기 가서 처음 하잖아. 은근히 많이 틀려. 막 애들 헷갈려. 선생님 모르겠어요. 막 이래. 한 번도 안 잡혀보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수의 규칙이 있다는 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더.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 방향으로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수의 규칙은. 내가 이렇게 세도 되고 이렇게 세도 되잖아. 그지? 이게 자기만의 룰이 있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한 가지라고 생각하면 나는 이걸로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공부를 못해. 자기 고집. 옆에서 이렇게 어떤 방법들을 설명해주면 아 나도 저걸 따라해볼까 벤치마킹 할까 이런 자유로운 사고가 있어야 되는데 됐어 난 이걸로 할 거야. 자기 고집. 듣지도 않아. 나는 이거 하면 편해. 이게 편하니까. 나만의 방법, 나의 노가다. 딱 처음에 생각하면 그걸로만. 그러니까 발전이 오는 거야. 추론이 사고 폭이 넓어져. 그러니까 그렇게 안 돼. 그걸로 안 되면 포기해버리는 거지. 모르겠다? 어렵다. 그러니까 사고의 폭을 넓히려면 자기가 풀어보는 거하고 상대방이 푸는 거하고 답안지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고 아 이렇게 하면 쉽지 않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해봐야 돼. 5분 쉬었다 할게요. 5분 쉬었다. 5분 쉬었다 합시다. 다 푸셨어? 안 풀리는 거 한번 볼까? 몇 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몇 번? 10번. 3항은 11이고요. 5항과 6항과 10항의 비율이 5대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10번째 항을 구하시오. 자, 3항은 이미 주어졌으니까 손댈 필요 없고요. 요거 보겠습니다. 요게 5대8이래.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비례는 이렇게 풀잖아. 그지? 맞지?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 5A 10원 곱해주면 8A 6 이렇게 쓸 수 있지.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3항을 이용하면 좋겠지. 3항. 그러니까 요 10항을 뭐라고 쓰면 되냐면 3항에다가 7D를 더한 거예요 라고 쓰면 되겠지. 이해가? 그럼 요 6항은 뭐라고 쓰면 될까? 6항 3항에다가 3D 이렇게 쓰시면 되지. 근데 4항이 11이거든. 얘가 분배하면 55 더하기 35D는 88 더하기 24D 이렇게 넘기면 11D는 넘기면 33. 그래서 D는 3 이해했어? 그러면 물어보면 10번째 물어봤잖아. 10번째 어떻게 구할까? 저기 3항이 있으니까 3항에 몇 D? 7D 이렇게 합니다. 3항은 11이고요. D는 3이었으니까 넣어주면 21. 이해가? 그러니까 주어진 재료를 잘 믹스하는 거. 몇 번 해보면 감이 와요. 또 질문? 괜찮아? 물어봐. 같이 풀어보게. 좀 애매하다 그러면 몇 번? 16번. 16번 한번 볼게요. 등차수에 있는데 5항과 11항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대. 뭔 개소리지? 5항과 11항이 절대값이 똑같고 부호가 다르다고. 뭔 말이야? 예를 들어서 5항이 16항, 11항하고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다르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거야. 얘가 7이야. 예를 들어서 7이면 얘는 얼마? 뭐 이런 거지. 예를 들자면 이렇게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반대란 말이야. 이게 서로. 만약에 5항이 마이너스 20이야. 예를 든 거야. 그러면 11항은 20이라는 소리지. 이렇게. 이런 의미잖아. 이런 의미. 그럼 이걸 보고 뭘 생각해야 되겠어? 5항과 11항을 더하면 0이겠구나. 이렇게 써야지. 이해가? 이걸 적어내야 되겠지? 그 다음에 7항은 얼마예요? 4예요. 이때 이 등차수열의 일반항 구하시오. 이 말. 됐니? 이거 푸면 되지. 자, 5항
5항과 11항의 크기는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니까 우리 이거 근각의 2차 방식에서 뭐 했어? 2차 방식의 두 군이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다. 그럼 두 군 더해서 0이겠지. 그게 푼 거야. 똑같아.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푸는가? 7항이 4라고 주어졌잖아. 7항이. 그럼 얘를 뭐라고 쓸까? 7항에서 몇 개의 D를 뺀 거야? 2개의 D를 뺀 거라고 쓰는 거야. 얘는 7항에서 몇 개의 D를 더한 거야? 4개의 D를 더한 겁니다. 라고 쓰면 되겠지. 얘가 요걸 이렇게 더할 거란 말이야. 그럼 7항이 몇 개냐? 2개야. 근데 7항이 4니까 8 플러스 마이너스 2D와 4D니까 2D는 0. 따라서 D는 마사. D는 마사. 오케이? 일반항은 뭘까요? 일반항은 공차가 마사니까 일단 뭐를 출발해? 마사 N 이렇게 출발해. 됐지? 그러면 7항이 4잖아. 7항이 4. 내가 여기다 7 넣어가지고 4 나와야 돼. 7을 넣었을 때 4가 나와야 돼. 여기가 7 넣으면 마이너스 28이잖아. 4 나오게 하려면 32 이렇게. 그럼 여기서 7항 구해봐. 7 넣으면 되잖아. 4 나오지. 이게 일반항이야. 이게 P, 이게 Q. Q에서 P까지예요. 요놈의 저를 빼겠으니까 36 얘가 분명히 이해는 가는데 막상 내가 이렇게 뭔가 잡을 때 막 5항을 어떻게 잡아야 되지? 막 이런 것도 있다고. 근데 아까 우리 했잖아. 5항은 첫 항에다가 4개의 D를 더한다. 둘째 항에다가는 3개의 D를 더한다. 7항에서는 2개의 D를 뺀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변형하면 되겠다. 자, 수능 문제가 17번입니다. 수능 문제가 17번이 풀어보겠습니다. 수능 문제가 17번이었어요. 풀어보세요. 이거 풀면 대학 가는 거죠. 못 풀면요? 군대 가는 거죠, 군대. 미안하다. 애들이 좀 약해서, 더워서 그래. 아니, 힘들어서 그래. 이해해줘야 돼, 너희들. 요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천천히. 대학 가는 거? 풀면 대학 가는 거. 못 풀면 군대가 만들었는데.
자, 선생님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차가 양수인 수열이 있다. 공차가 양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6항과 8항을 더해서 0이다. 6항하고 8항을 더했는데 0이래. 그리고 7항도 중간에 있겠고 공차가 있겠지. 이게 양수야. 그러면 생각해볼까? 뭐가 돼야 돼? 얘랑 더해서 0 되려면 얘 음수였겠냐 양수였겠냐? 얘가 만약에 양수면 양수를 더할 거니까 얘도 양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더하면 0 되겠냐? 안 되지. 얘는 뭐였어? 음수였겠지. 음수였으니까 양수를 더하고 7번짝이 나왔겠지? 그리고 또 양수를 더해서 8항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더해서 0이 돼야 되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6이야. 그럼 여기 뭐가 돼야 돼? 6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더해서 0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가운데는 뭐야? 0이겠지. 결국 무슨 말이야? 7번째 항이 0이라는 소리야. 6항과 8항을 더해서 0이라는 소리는 결국 얘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얘가 3이야. 그럼 가운데 뭐겠어? 얘가 6항이고 7항이 0이겠지. 이렇게 해서 넘어가야. 왜냐면 간격이 똑같거든. 등차. 그러니까 여기 값만큼 여기 값만큼 똑같으려면 더해서 0이 되려면 가운데가 0이 돼야지 숫자가. 그래야 가능한 일이지. 공차가 양수라서 이쪽에 음수가 오고 이쪽에 양수가 와야 돼. 그래야 양수를 더해가니까. 공차가 양수라서. 그러면 이런 느낌이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5였어. 그럼 여기가 5가 돼야지. 8항이. 그럼 7항은 뭐겠어? 항인이 0이 돼야지. 그래야 5만큼 차이 나면서 넘어갈 거야. 근데 이해를 못한 친구들은 또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첫 항에 몇 D? 5D. 첫 항에 몇 D? 7D를 더하는 거죠. 그러면 첫 항 2개 12D가 0이죠. 2로 나누면 첫 항에 몇 D? 6D를 더한 게 0이죠. 근데 첫 항에 6D를 더했다는 말은 7번째 항을 말하겠죠. 결국 7항이 0이라는 소리죠. 또는 7항에서 D를 뺀 거야. 하나로 D를. 얘는 7항에서 한 개의 D를 더한 거야. 이렇게 두 개를 더했는데 0이야. 그 말은 A7이 0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 보고 아 7항이 0이구나를 알아내야 된다. 그러면 공차가 양수니까 7항이 0이면 8항부터는 양수로 나갈 거고 6항까지는 이게 음수였다는 얘기지. 근데 공차가 양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 그럼 8항은 뭐겠어? D겠지. D. 9항은 뭐겠어? 또 D를 더하니까 2D겠지. 9항은 7항에다가 두 개의 D를 더한 거잖아. 7항이 0이니까 2D가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겠지. 그럼 여기는 뭐였겠어? 마이너스 D였겠지. 이렇게 6항. 뭐 이런 식으로 D가 양수라서. 자, 6항과 7항의 절대값이 3 그랬잖아. 나를 공부하라 됐죠? 땡큐. 6항의 절대값은 3이라는 소리죠. 왜? 7항은 0이니까. 7항은 0이니까 6항의 절대값은 3이야. 그럼 6항은 3일까? 마이너스 3일까? 마이너스 3이겠죠. 그러면 공차가 3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마이너스 3, 0, 3 이렇게 30 더해가는 수열로 진행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차는 3, 7번째 항은 0
이런 거를 알아냈어요. 두 번째 항 물어봤죠? 두 번째 A2는 어떻게 구할까요? A2는 이 항은 뭘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이거 7항 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7항에서 몇 개의 D를 빼면 돼? 5개의 D를 빼주시면 돼. 7항은 0이고요. 공차가 3이니까 15. 답은 1번. 맞추신 분 대학 가는 겁니다. 축하합니다. 대학 가셨어요. 못 맞추신 분은 역시 대학 갑니다. 그죠?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대학 가겠죠. 충격을 받았으니까. 자, 등차 중앙 설명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등차수의 가운데 있는 항을 등차 중항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설명 들어보세요. 1항이, 2항이, 3항이 있고 4항이 이렇게 있는데 아무 수열을 한번 써볼게요. 등차 수열로 뭐 쓸까? 예를 들어서 이거 쓸까? 8. 그 다음에 뭘 쓸까? 10, 12, 14. 공차가 20 나가는 이런 수열이 있어요. 16, 자, 이런 수열이 있죠?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는데 이 수열에서 이렇게 세 개를 볼게요. 이렇게 세 개를 보면 잘 보세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수열이 이렇게 세 개가 등차수를 이루면 이걸 2배 하면 얼마입니까? 20이죠. 앞뒤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20이죠. 얘가? 이게 등차수의 특징이냐? 다시 이렇게 세 개를 볼까요? 가운데를 2배 하면 얼마입니까? 24죠. 앞뒤를 더해도 24다. 이게 등차수의 특징이에요. 간격이 일정하니까. 무슨 말이냐면 차이가 일정하거든? 그럼 이 수열은 요것이 8과 12의 정가운데 있어야 돼. 즉 평균이야. 평균. 8하고 12를 더한 걸 2로 나눠주면 가운데 있는 숫자가 돼요. 평균. 일정하게 간격이 일정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어? 이걸 우리가 등차 중앙이라고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 어떤 숫자 3개가 있는데 이게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이걸 보고 가운데 있는 아이를 2배 하면 앞뒤를 더한 거랑 같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 이거. 그럼 B는 뭐겠니? 2분의 A 플러스 C가 되겠지. 그러면 이 수열에 있는 이 B를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이다 그래서 등차 중항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A와 C의 등차 중항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냥 이해만 하면 돼. 써먹진 않아. A와 C의 등차 중항 무슨 말이다? A하고 C가 있는데 등차 수열의 중앙 이게 등차 수열이 될 때 가운데 있는 항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 있는 숫자는 요놈과 요놈의 합의 절반. 말을 바꾸면 가운데 있는 숫자 B를 2배 하면 앞뒤를 더한 거다. 이렇게. 실제로는 요걸 써야 돼. 그리고 이 등차 중앙을 다른 말로 산술평균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수학적으로 평균 낼 때 쓰는 산술평균. 둘러서 이거 나눠주는 거. 자, 그런 것도 하면 돼. 그럼 결론이 뭡니까? 싹 잊어버리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어떤 숫자 3개가 등차수를 이루면 가운데 있는 아이는 앞뒤를 더한 거랑 같다. 알겠어? 여기 써볼까요? 3항의 2배는 뭐랑 같아? 3항의 2배는 뭐랑 같겠어? 2항과 뭐? 4항의 합과 같겠지. 이해가니? 3항의 2배는 2항과 4항의 합과 같아. 이해가? 봐봐. 3항의 2배 24, 2항과 4항의 합도 24. 2항의 2배는 1항과 3항의 합과 같아. 써볼까? 2항의 2배는 1항과 3항의 합과 같아. 2항을 2배 하면 앞뒤를 더한 거야. 좀 전에
6항과 8항의 합이 0이었다고 그랬어. 그러면 6항과 8항의 합은 7항의 2배. 칠항을 2배 하면 6항과 8항을 더한 거랑 똑같아. 그래서 7항의 2배가 0이기 때문에 7항이 0인 거야. 그럼 아까 몰랐잖아. 근데 이제 갈수록 알아지는 거야. 하나씩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하나씩 알아가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 예습하는 거야. 아, 수열이 좀 이런 느낌이구나 까지만 공부하면 돼. 이걸 다 기억 못해. 다 기억이 안 나. 나중에. 그래도 두 번째 할 때는 맞다 이거 이렇게 하면 쉬워진다는 얘기야. 체화할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가니? 그럼 잘 봅시다. 잘 보세요. 여기서 조금 더 점핑 들어갑니다. 2, 4 2항과 4항이 합이지? 2, 4, 6이지 6 뭐의 2배? 3항의 2배 1, 4 합이 4지 합이 4잖아 2항의 2배 느낌이 가? 확장해 주세요 5 6항은 얼마니? 18이고 7항은 얼마니? 20이고 8항은 얼마니? 22가 되겠지. 자, 지금부터 이제 좀 더 확장 들어갑니다. 선생님, 3항의 2배가 2, 4 이렇게 해서 더한 것이 이거라면 선생님, 이건 어때요? 1항과 5항의 합의 2배도 됩니까? 네, 됩니다. 됩니다. 1, 5, 6이지? 6이지? 3항의 2배. 절반 3의 2배. 2, 4, 6이지? 3항의 2배. 무슨 말이냐? 봐봐. 3항을 2배 하면 24인데 2항, 4항을 더해도 24 1항, 5항을 더해도 24 24, 24 2배 해도 24 이해가? 다시 아직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그러면 선생님 4항의 2배는 뭐랑 같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4항의 2배는 당연히 앞뒤를 더한 거니까 3항과 5항의 합이라 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3항과 5항의 합 8이니까 4항의 2배 해볼까요? 4항의 2배는 28 요렇게 더해도 28 이렇게 더해도 28 10과 14와 18의 가운데의 수열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 개도 등차수열이잖아. 공차가 바뀌었을 뿐 등차잖아 이거. 그러니까 결국 1R을 2배 하면 이렇게 더한 거랑 같단 말이야. 이게 뭐야? 2항이야. 이건 뭔데? 18은 6항이야. 그러면 2항과 6항을 더하면 2, 4, 2, 6, 8이니까 4항의 2배입니다. 이렇게. 자, 이런 게 체화가 돼야 돼. 천천히. 알았어? 네. 그럼 선생님 1항과 7항의 2배라고 하면 요것도 되겠네요? 그것도 돼. 1과 7을 더하면 얼마니? 8이니까 요것은 4항의 2배 1항과 7항을 더해도 28 요놈의 2배 이해갔어? 자, 몇 번 보고 끝낼까요? 7번 보겠습니다. A1, A4, A5가 137이었고요. 138이었고요. 2항, 4항, 6항의 합이 117이었습니다. 4페이지 7번입니다. 다시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1항과 5항을 더한 것은 1항과 5항을 더한 것은 1, 5, 6이니까 3항의 2배랑 같은 거예요. 1항하고 5항을 더하면 3항의 2배랑 같다고 해요. 1항과 5항을 더하면
사망의 2배랑 같다고. 그러면 여기 A3이 또 있거든? 그럼 결국 3개의 A3이 138, A3은 46 이렇게 돼 이제 바로 덧발라졌어 아까보다. 여기서 2항과 6항의 합은 2항과 6항의 합은 2하고 6도 하면 8이니까 4항의 2배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여기 4항이 또 있으니 3개의 4항이 117. 그래서 4항은 39 이렇게. 아까보다 더 빨라진 거. 이걸 배운 거. 됐니?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 이게 등차수열이구나. 그러니까 등차수열을 이루는 아이의 가운데 있으면 양쪽의 간격이 한 칸이든 두 칸이든 한 칸씩이든 두 칸씩이든 그 간격만 차이만 똑같다면 등차 차이만 같다면 간격만 같다면 가운데 있는 아이를 두 개 하면 앞뒤를 더한 거랑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수열 3개가 이 숫자 3개가 등차수열이에요. 그러면 가운데 아이를 두 개 하면 앞뒤를 더한 거랑 같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실제 예로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부족해요. 됐죠? 이거 다음 시간 맞물려서 계속 나갈게요. 그러면 이제 등차수열은 거의 다 끝나요. 오케이? 어렵다, 그지? 자, 수고했습니다. 숙제는 따로 없어요. 숙제는 특강이니까 따로 없어요. 수고했습니다.